안녕하세요. 바보모먼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2월 첫째 주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유해드린 2026년 바보모먼츠 다이어리 아직 못 구하셨다면 무료 버전도 공유해드렸으니까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우선 제2형 12월 첫째 주 위클리 페이지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데일리 페이지 없이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에 매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루를 예복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투두리스트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해야 했던 일들도 얼마나 완료했는지 체크해 줄게요.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가 완성되면 맨 윗칸을 쭉 복사해서 먼슬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는 보통 일정이 정해질 때마다 이렇게 먼슬리 페이지에 다 적어두는데요. 하루하루 스케줄이 변경되는 일이 많아서 그때그때 바뀌는 일정을 위클리 페이지에서 완성시킨 다음 한 주가 끝나면 끌어와서 먼슬리 페이지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다시 복사해서 위클리 페이지에 붙여주면 다음 주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다시 첫 주 스케줄을 복사해서 P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먼슬리 페이지에 미리 일정을 적어 두었는데 첫째 주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저는 J형은 다크 모드, P형은 라이트 모드를 사용해서 글씨 색도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주 위클리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P형에는 딱히 시간 관리나 일정에 대해 쓰기보단 일기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날 뭐 했는지 정도는 가져와서 기록하는 편이에요. 일단 오늘의 일기를 마저 써주겠습니다. 조금 허전하니까 그림도 그려줄 건데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래픽에 추가해서 계속 스티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스티커 패키지를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소소하게 한두 개씩 추가하다 보면 나만의 스티커 콜렉션이 생깁니다. 이제 트래커를 마무리하면 P형 업데이트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 트래커를 전부 복사해 줄게요. 다시 J형으로 넘어가서 12월 트래커 페이지에 붙여 넣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J형 플래너 트래커 페이지에는 달력을 넣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왼쪽에 해당 달의 달력을 넣어두어 바로 달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 먼슬리 페이지나 다른 위클리 페이지로의 이동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아무튼 붙여 넣은 이 트래킹 내용을 살짝 정리해주면 J형 업데이트도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12월 첫째 주 저널링이 끝이 났고 2026년 다이어리를 꺼내서 셋업해 줄게요. 이제 12월이 시작했긴 한데 원래 12월부터 내년도 다이어리 꺼내잖아요. 저는 아날로그로도 기록을 하는데 2026년 실물 다이어리도 벌써 게시했습니다. 2026년 셋업도 J형부터 시작할게요. 항상 시작은 만다라트 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12월 말에 이 페이지를 채우면서 새해 결심을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니까 조금 더 일찍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 만다라트 계획표는 쇼헤이 오타니 선수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진 계획 스타일입니다. 오타니 선수의 활용법을 보면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계적인 목표 관리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외 계획도 좋지만 시험이나 승진 등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더 세세하게 세우는 것이 원래 취지와 더 가깝게 활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페이지를 여러 장 복사해서 각 목표에 알맞는 계획표를 여러 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026년에 행복한 내 삶을 목표로 채워봤습니다. 다음은 2026년 달력이 나오니까 한번 쭉 봐주고 이얼리 페이지를 준비합니다.
아직 내년 스케줄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명절과 공휴일, 가족들과 친구들의 생일 및 기념일 등을 미리 다 적어둡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해서 두 국가의 공휴일을 다 적어줍니다.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 정해진 1월 일정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1월 일정은 스크린샷으로 복사해서 1월 먼슬리 페이지로 가져가 줍니다. 1월이 끝나면 최종 업데이트된 1월의 일정을 다시 연간 페이지로 가져가서 마무리해 줍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하니까 올해 다이어리에는 어떤 컬러 코드를 활용할 건지 먼슬리 페이지에 적어줍니다. 저는 주로 정해진 컬러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매년 제 삶에서 기록하는 카테고리가 살짝씩 달라지다 보니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컬러 코드 및 카테고리도 업데이트 해줍니다. 가져온 1월의 일정을 컨닝하면서 먼슬리 페이지를 채워주고 첫째 주 일정을 위클리로 가져가면 완성인데 첫째 주에 아직 일정이 없네요. 이제 P형도 셋업하러 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의 만다라트 계획표만 사용할 거라 J형에 작성한 내용을 전부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P형 연간 페이지에는 세세한 일정 없이 굵직한 날들만 기록해 줄 건데요. 이 또한 J형에서 긁어옵니다. 이 창을 새로운 윈도우로 열고 J형을 왼쪽에 띄워서 올가미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저는 아이패드 OS 업데이트 전에 스플릿 뷰를 정말 잘 활용했는데 아이패드가 맥북처럼 업데이트된 이후로 이게 안 돼서 정말 슬펐어요. 이렇게 일일이 창 사이즈를 바꾸고 새로 여는 과정이 정말 별로였는데 다음 업데이트 때는 드래그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예전 스타일의 스플릿 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P형을 라이트 모드로 사용할 거라 글씨 색상을 싹 바꿔주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1월 먼슬리 페이지, 여기도 라이트 모드에 맞는 컬러 코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J형에서 1월 일정을 가져와서 글씨 색상을 바꿔주고 열을 맞추면 쉽고 빠르게 2026년 다이어리를 두 가지 버전 모두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3주간 2025년 다이어리를 잘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2026년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남은 12월도 하루하루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